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셨는가요? 오늘은 제 처음 수기에 기록했던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체험 수기 6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얘기 말미에 저희 신문사 편집부장 이정식 차장이 일가족 5명이 저희 집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또 이 차장이 제가 유신 언론인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남부터 저를 걱정하면서 빨리 피신하도록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마치 53년 전 월남전에 지원하면서 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차장 역시 부인과 어린애들을 데리고 처가가 전라남도 섬지역 완도입니다. 그 완도로 피신하려다가 나주에서 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실 앞에 국도를 질주하는 버스에는 저희 사무실 바로 앞은 광목간 신의주 1호선 국도로 명명되어 있는 단일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질주하는 버스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장발의 폭도들이 시가지를 질주하며 계엄철폐, 김대중 석방, 신현아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 유리창을 전부 부수고 차량으로 고개를 내밀며 시위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19일) 12시 40분입니다. 정확히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전화 소화기를 듣는 순간 첫마디에 김 차장 빨리 대피하시오. 여기 서울에서는 광주 지역 방송국은 물론이고 우리 신문사도 비습되어서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이니 빨리 지사 간판을 철거하고 신분증을 숨기고 피신하시오. 라는 서울지사 정치부장 오세성 부장의 격앙된 음성의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 부장은 당시 신현아 국무총리실 출입기자였습니다. 저는 오 부장의 얘기에 광주와 나주 간의 시해 전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소식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기둥에 걸린 나주지사 간판을 떼려고 현관문을 막 열라는 순간에 요란스러운 함성과 갱음 소리에 놀래서 재빨리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앞 신의주 1호선인 국도에는 삽시간에 강목과 쇠파이프 그리고 갈빈 소총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후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장발족의 청장년들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민 채 요란한 함성을 지르고 목포와 영암 방향으로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신원 박경정과 유리창에 새겨진 신문사 제호를 때려고 문을 열다 말고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닫은 이유는 박경장이 200m 전방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동派出所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를 걱정하면서 그곳으로 차량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고는 나주읍 내에서 예비군 무기가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무실 옆 보안대 주재관한테 달려있는 나주경찰서 경비 전화를 들었으나 불통이고 일반 전화로 나는 금성동 파출소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파출소 경찰들도 이미 철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제발 총기나 은닉하고 철수했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때 광주 아시아 자동차 방위산업업체입니다.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한 2과 2분의 1톤 네카트럭 군용 트럭이 사무실 앞을 질주하며 파출소 쪽을 향해서 갱음을 내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금성동 파출소까지는 불과 200m입니다. 파출소 방향으로 질주하던 군용 트럭이 갑자기 무기고 부록담장을 향해 후진으로 돌진하면서 무기고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날이 저희 기자수첩에 기록해놓은 1980년 5월 19일 오후 3시였습니다. 곧바로 요란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총성과 함께 문을 걸어 잠궜던 사무실 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에서 문을 열어보니 겁에 질린
505 보안대 나주 주재관인 친구 이준희가 사무실 문턱에서 자신의 허리춤을 만지면서 차지도 않은 권총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 권총, 내 권총. 빈 허리춤을 더듬으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오른손을 흔들면서 차지하는 권총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의 어깨를 감싸주며 잠시 진정을 시켰습니다. 옆에 있던 박 경장이 건네준 냉수 한 컵을 단숨에 들어 마신 이준희는 첫 마디가 김대중의 내란 폭동이야 라고 외치며 여기까지 도망쳐온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준희의 고향은 나주에서 30리 길에 목포 방황로로 있는 한평군 학다리 학교면이 고향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매일 나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준희가 출근과 함께 나주군청 군수실을 찾아가서 피신을 요청하는 군수를 나주 금성산 5포대로, 당시는 5포대가 미사일 방공포대였습니다. 5포대로 피신하도록 한 후에 군청 정문을 나서는데 몽둥이와 강목을 든 20여 명의 청장년들이 군청 앞 게시판에 앞에 몰려 있으면서 그 중에서 낯익은 30대 후반의 대장격인 듯한 자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나주 사람이 아닌 한평 사람으로서 유일한 김대중의 지지자로 한평 카톨릭 농민회의 책임자 선에서 제야 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그가 한평 고향에서 유관기관 관공서를 떠다니면서 활부 책장사를 하며 평소에 이준희와 형동생 하는 호영호재의 사이였는데, 이날따라서 나주 군청 앞 게시판 정문 앞에서 20명의 강목 몽둥이를 소지한 한평지역 청장년들을 데리고 지휘하면서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던 이준희에게 어이 보안대장 어디 가는가? 라며 직함을 얘기하니 그 소리에 놀라서 이준희가 도망쳐온 곳이 나주 군청에서 이곳 사무실까지 1km 거리 근간에 거린데도 골목길을 돌아서 4, 5km를 헤매면서
사무실 앞에서 참 정신을 기진맥진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준익의 금성동 파출소 무기고가 조금 전에 비습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는 바로 예비군 대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그 무기고에는 M1 소총, 칼빈 소총 등 1600여 정, 그리고 중화기인 M60 기관총과 다량의 실탄과 수류탄이 든 상자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탈취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의 자료는 광주 사태 30주년에 역사로서의 5.18 전 사건이 발행되었는데, 이 속에 사진 자료로 새겨진 기록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자료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비군 대대 본부 무기고, 이곳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시민 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들이 군용 차량을 이용하여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M1 소총, 칼빈 소총 등과 다수의 수류탄 등을 획득하여 무장하고 무기의 상당수를 광주로 이송하여 5.18 민주화 항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 라는 사적비를 1997년 김대중 정권 당시에 세워놨던 것입니다. 사적비에 기록된 무기 탈취 시간대가 80년 5월 21일로 기록됐습니다. 5월 21일 광주 진압부대가 광주에 진입하던 날입니다. 그런데 3일 후 19일 오후 3시에 탈취된 이 무기고를 21일로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을 학살하기 때문에 우리도 총을 들었다는 의미로 날짜를 바꿔놓은 게 21일로 탈취 사실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사적비가 또 바뀌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피탈된 1600정의 대량 총기류가